원장님, 그럼 이제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이 임플란트가 35만 원에 진짜 가능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격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임플란트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 건지는 생각을 좀 해볼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라고 하면 잇몸뼈에 심는 픽스처라고 하는 뿌리와 그 위에 연결하는 중간, 지대주라고 하는 기둥, 그 위에 올라가는 머리까지 합쳐서 우리는 이걸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광고에 접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보통 저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이외에 수술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재료나 부자재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잇몸뼈가 좀 약한 경우에는 잇몸뼈를 보강하는 그런 술식이라든지 잇몸뼈를 보강한 곳을 덮어주는 이런 차폐막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그런 차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저가 광고하는 병원에서는 작은 부자재들까지 비용을 다 책정해서 비용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원하셨을 때 바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비용들 다 합쳤을 때 그 비용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이 35만 원 임플란트를 가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 또 자세히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 잇몸뼈를 보강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뼈가 약한 경우에는 잇몸뼈의 두께라든지 잇몸뼈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해주는 비용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비용은 별도로 산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저가 임플란트를 광고하지만 다른 치과보다 이런 부가적인 비용이 더 비싸게 책정해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할 때 들어가는 부가적인 그런 부속품들, 예를 들어 잇몸뼈를 이식한 다음에 덮어주는 차폐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든지, 혹은 치유가 잘 되라고 우리 몸에 피를 빼서 그걸 분리해서 넣는 추가적인 술식이라든지, 치유가 잘 되라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가적인 술식들을 비용을 책정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5만 원 임플란트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과연 이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비용이 책정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임플란트 중에서도 종류가 있고 뼈이식 재료도 종류가 있어서 그럼 이걸 따라도 가격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고리식재 같은 경우에는 동종고리라고 해서 사람의 사체 뼈를 이용하는 경우와 이종고리라고 해서 보통 돼지나 소, 그 다음에 말, 이런 동물들을 사체에서 뼈를 얻어서 이식하는 경우, 혹은 합성물질을 이용해서 이식한 합성고래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뼈이식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자리에 어떤 뼈이식재가 더 적합한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뼈이식재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동종골이 가장 원가가 비싸긴 하지만 그것이 임플란트의 비용을 바꾼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회사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라고 칭하는 그런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고, 그 외에 메가젠 임플란트, 디오 임플란트, 여러 회사 임플란트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산 임플란트의 퀄리티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임플란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 종류 간의 차이는 미세한 마감의 차이와 미세한 표면 처리의 퀄리티 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생착률과 성공률에 차이를 주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그런 확률이 환자분한테 일어났을 때는, 그리고 그 환자분은 한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한 개가 실패한 경우가 될 수가 있어서, 가장 생착률이 높고 퀄리티가 높은 임플란트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회사의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30만 원대 임플란트 찾아보면서 환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오케이, 그럼 나는 강남 이런 데 큰 병원 가서 한 30-40만 원 주고 싸게 해야겠다 하는데, 또 어떤 의사분들은 이걸 듣고 말리셔가지고, 혹시 원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도 될까요? 저라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하게 강남 쪽에 가면 대형 병원이 있고 거기서 임플란트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많은 환자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데, 과연 저가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수술하시는 원장님이 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치과 의사들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개의 수술을 하는 사람과 한 달에 20개를 수술하는 사람의 실력 차이는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 술자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수술을 하는 더 큰 병원이 임플란트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그 치과에 30만 원을 들고 가서 그 병원의 대표 원장한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비용을 가지고 그 대형 병원의 대표 원장한테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임플란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런 대형 병원 안에는 원장 선생님들이 10분 이상 계시는 경우가 많고 대표 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가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봉지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임플란트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을 거고 보통 우리가 봉지기들의 근무 기간을 평균적으로 한 1, 2년 정도를 보는데 그러면 1, 2년 뒤에는 이 병원에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한 임플란트가 누가 한 건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대형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5만원짜리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내가 대표 원장한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추천을 드리지만 그 병원의 페이닥터나 봉지기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걸 뭔가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임플란트 광고 이제 저가 광고하는 데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같으신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리해드리면 35만원 임플란트가 가능은 하다. 하지만 갔을 때 부가적으로 붙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과연 부가적인 비용을 다 붙였을 때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35만원을 끝나는 경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35만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봉지기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좋은 봉지기 선생님들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이 봉지기로 계시기보다는 다 개원을 해서 대표 원장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이 병원 가서 대표 원장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분한테 치료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만 내가 봉지기 선생님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 비용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근데 금방 든 궁금증이 있는데 임플란트 하러 갔을 때 예를 들어 뼈 이식이나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있다는데 이게 진짜로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환자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하는 술자나 아니면 상담실장님이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엑스레이나 어떤 다른 자료들 3차원 사진 등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충분히 납득을 시켜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구강내라는 곳이 환자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환자분들이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환자분을 납득시켜 드려야 될 의료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한번 수술하면 끝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 사용해야 될 내 치아가 됩니다.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까 이걸 토대로 과연 이 비용이 합리적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까지 결정을 해야 혜택을 준다는 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환자분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다른 치과도 많이 가셔서 더 합리적이고 신뢰가 가는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 있는 옆집 의사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